안녕하십니까, 로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용어를 먼저 확실하게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 극대극소는요 아직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제 극대극소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태. 자, 어떤 상태. 그 다음 극대값은요 뭐냐면 함수값을 얘기합니다. 함수값. 그 다음에 이제 극대점, 극소점이에요. 점이기 때문에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좌표입니다. 그죠? 좌표 또는 이제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x가 그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제 열린 구간입니다. 열린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린 구간에서 극대값은 어떻게 돼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항상 fa 값이 항상 어떻게 된다고? 제일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뭐가 돼요? h가 양수 h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수 h.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로 대체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fa가 가장 큰 그러한 A를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여기 달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열린 구간,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극소값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구간이 존재하는데 뭐가 된다고요? FA 값이 가장 어떻게 돼? 작게 되는, 그죠? 최소값이 되는 그러한 뭐가 돼? 양수 h가 존재한다. 즉 다시 해서 a를 포함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대요. 그 안에서 뭐가 돼? 가장 작게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그죠? a를 포함하고 있는, 그죠? a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h 0보다 큰 그러한 양수값이 존재하면 뭐가 된다고? 그 점이 뭐가 된다고? 함수값이 극소값이다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그런 얘기예요. 뭐 미분 가능하거나 아니면 연속이거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심해서, 고정관념이니까요. 자, 여기서 봤을 때는 뭐 불연속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연속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자, 헷갈리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여기 열린 구간을 살짝 그려보면 됩니다. 살짝 그려보세요. 여기 열린 구간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이렇게 그려보면 이 안에서, 그죠? 이 안에서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 부분이 극대값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극소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여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열린 구간을 살짝 그려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극소값 존재하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열린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극대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헷갈리면 그려보면 됩니다. 그죠? 열린 구간을.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자, 열린 구간을 살짝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선 극소값이 존재하지요. 근데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부분.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극대값이 존재하고요. 이 부분은 극소값이 존재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상수함수 쪽이에요. 그러면 살짝 그려볼게요. 열린 구간을 그려보면 이쪽은 안 들어갈 것이고요. 근데 이쪽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가 상수함수니까 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극대값이 다 존재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자, 여기서는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긴 한데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케이스고요. 이 부분은 자, 어떻게 돼요? 미분 가능하면서 여기에 뭐가 돼요? 여기에 극대값이 존재하네요. 그 다음에 이쪽도 부드럽게 연결되니까 극소값이 존재하네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지 않네요. 그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분 가능한, 이제 부드러운, 스무스한 그러한 함수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때의 극값 판정법, 즉 극대극소 판정법입니다. 그러면 일개 도함수 극대극소 판정법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미분 가능한데 한 번 미분 가능한 케이스예요. 그죠? 그때 FA가 극대값이 될 일개 도함수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계도 함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일계도 함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계도 함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먼저 극대값을 판정하는 그러한 일계도 함수 극대값정법은요. 일단 모양이 그죠? 극대값이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 x = a인 점에서 일단 뭐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0이어야 합니다. 그죠? 0이어야 돼요. 이렇게 0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a-h일 때, 그 다음 a+h일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양수, 여기서는 음수가 되겠지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자, a 더하기 h는 음수예요. 그 다음에 a-h일 땐 어떻게 양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죠? 그렇게 되는 양수 h 값이 존재하면 fa는 뭐가 된다고? 극대값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극소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살짝만 그려보면 이 점을 기준으로요. 그죠? 자, a-h, a, 그 다음 a+h일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음수, 0, 양수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h는 음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h는 양수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어떻게 돼? 양수 h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계도함수 극값 판정법은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사용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죠? 자, 이제 이계도함수 극값 판정법은요. 함수 fx가 그죠? x = a에서 미분 2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계도함수이기 때문에 2번 미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 극대값일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에서 a점에서 그죠? a점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0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계도함수의 기하학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계도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를 2번 미분한 겁니다. 즉 다시해서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볼게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접선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0보다 작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 극대값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극소값. 자, 이계도함수 극소 판정법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A라는 점에서 그죠? A라는 점에서 이 점인데 이 점 A, x = A예요. A에서 기울기가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0이 되어야 합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0보다 크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극소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계 도함수 극값 판정법보다는 2계 도함수 극값 판정법이 훨씬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구하고 그죠? 자, 이제 미분계수 구하고 2계도 미분계수도 구하고 그게 0보다 작으냐 크냐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변곡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곡점은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2번 미분 가능할 때 그런 얘기예요. 변곡점은 자, x = a에서의 변곡점이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의가 얘가 0이어야 합니다. 2번 미분해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h, a+h에서 뭐가 돼?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이 변곡점이기 위해서는요. 2번 미분해서 0이 되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이게 도함수는 기하학적인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의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점점 증가하고 있다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점점 감소하고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 다시 이번엔 증가하고 있네요. 이렇게.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2번 미분해서 0이 나오고
그 점에서 어떻게 돼요? 부호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이 함수가 주어졌고요. 그때의 극값하고요. 그다음에 변곡점. 그 값은 이제 극대 극소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미분을 해야 되겠죠. f'x입니다. 얼마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 자, 6x 마이너스 9고요. 자, 얘를 보면 3배하고 3을 빼고 x 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마이너스 3 은영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는 얼마 되죠? 자, x 얼마?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일단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될 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3일 때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f 더블 프라임 x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6x 마이너스 6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얘가 0이 되는 값은 얼마가 돼요? x 이퀄 1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f 더블 프라임 1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자, 그리고 자, 먼저 볼게요. 얘가 0이고 자, 여기에다 이계 도함수 그죠? 극합 판정법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f 더블 프라임 얼마를 넣을까요?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0보다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12. 그래서 0보다 작음을 알 수 있어요. 0보다 작으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예, 극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f 어떻게 돼요? f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요? 극대값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하면 1 해서 얘가 얼마 됩니까? 1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대값이 1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f 얼마 돼요? 더블 프라임 얼마 됩니까? 3이죠. 그죠?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일단 이제 극대 극소 후보들이 나와 있고요. 3을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7 마이너스 27 0이고요. 마이너스 27 더하기 5니까 그죠? 마이너스 22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먼저 f 더블 프라임 3이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을 집어넣으면 36, 18에 6을 뺐으니까 12가 되는데 이게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도함수 극값 판정에 의해서 얘는 뭐가 돼요? 극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극소값을 구해보면요. F3을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 마이너스 22가 돼서 이게 극소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그죠? 변곡점의 후보가 x 이퀄 1일 때입니다. 그죠? 후보가 x 이퀄 1일 때요. 근데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얘가 1차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요? 무조건 1인 점에서 뭐가 됩니까? 극소값, 그러니까 변곡점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호가 서로 변화요. 그죠? 근을 가지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자, 여기서 부호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변곡점은 변곡점은 얼마죠?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1,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여기가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은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변곡점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